자, 첫 번째 주인공 방금 얘기가 나온 김병기 원내대표입니다. 쿠팡과의 식사 말고도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 원 상당의 숙박권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됐죠. 숙박권을 받은 사실은 김병기 의원은 시인했습니다만 30만 원짜리다 라고 해명을 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김병기 원내대표의 병원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역시나 이 김병기 의원의 비서관 보라매 병원 부원장에게 2023년 4월 25일 오후 5시 18분에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15분에 사모님께서 안과 교수님에게 진료받을 예정. 의원님께서 신경 많이 쓰고 계셔서 잘 부탁합니다. 김병기 의원의 지역구 내에 있는 병원이죠. 보라매 병원 발전을 위해 의원실에서도 노력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보라매 병원 부원장, 네, 다시 한번 부탁드려두고 불편함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11월 6일 수요일 오전 11시 44분 김병기 의원실 비서관 김 누구누구 010 몇몇몇 8 뭐뭐뭐 현재 인근 병원에서 MRI 검사 대기 최대한 빨리 보라매에서 진료 받아보셨으면 하네요. 진료 의뢰서 받아봐야 하는 것이죠. 보라매 병원 관계자 진료 의뢰서는 없어도 되십니다. 진료 의뢰서한테도 존댓말을 쓰고 있네요. 저거는 진료 의뢰서는 없어도 됩니다 라고 해야죠. 아무리 김병기 의원실의 비서관이라 하더라도 진료 의뢰서한테는 존댓말 쓰는 거 아닙니다. 진료 의뢰서는 없어도 됩니다가 맞습니다. 되십니다는 의뢰서에 존댓말 쓴 거죠. 첫 번째 순서로 대기 없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대화를 주고받았다라는 게 공개된 겁니다. 자, 그럼 전직 비서관의 주장과 김병기 의원의 주장 각각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직 비서관은 김병기 의원과 사모님이 시켜서 한 일이다. 사모님이 직접 장남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보내줬다. 가족들 병원 갈 땐 지역 보좌관이 함께 동행했다. 병원 직원들도 내려와 의존해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직 비서진 보좌관의 주장이에요. 이에 대한 김병기 의원의 주장입니다. 예약 부탁이 특혜 의전 지시로 둔갑했다. 아들은 작전 투입됐다 부상 입고 응급치료 필요한 상태였다. 특혜나 의정 요청한 사실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건 김병기 의원의 주장입니다. 주장과 주장이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은 일단 좀 제쳐둘게요. 김근식 교수님, 네. 디테일은 제쳐두고 보자고요. 네. 그러면 남는 건 저 대화 팩트잖아요. 논란을 제쳐두면 팩트는 떠오르게 돼 있는데 떠오른 팩트를 보면 피디님 다시 한번 대화 내용 보여주실래요? 자, 이제는 전문가들끼리 좀 판단해 주세요.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이게 진료 예약이냐 의전이냐. 저는 저 내용을 보고 저도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닙니다. 나이가 들면 정기적으로 다녀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미리 예약이 된 상태잖아요. 저 경우는 지금 부인이 간 건데 시간 날짜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예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냥 가시면 돼요. 가면 가서 그 앞에 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순서가 되면 진료를 받고 나오면 됩니다. 저도 그런 데서 정치인 만난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예약이 된 상태인데 비서께서 그 병원 관계자한테 잘 부탁드립니다를 또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건 예약을 부탁한 게 아닙니다. 의전을 부탁한 거예요. 예약이 미리 다 돼 있는 상황에서 그 날짜에 가서 그 시간에 그 의사 선생님 앞에 진료실 앞에 복도에 앉아 있다고 부르면 들어가서 진료하고 나오면 되는 건데 저렇게 문자를 보내고 병원 관계자가 뭐 행정실장인가 부원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잘 모시겠습니다 하면 내려와서 의전을 부탁한 겁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나와서 병원 갈 때 행정부원장에 내려와서 의전을 해도 그건 특혜인데 부인이 가서 예약해 놓은 거 진료하러 가는데 의전하는 건 이건 갑질 중에 갑질이죠. 저는 아니면 그냥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선의 차원에서 진료를 좀 더 잘해달라, 감사하다라는 선의 표시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 진료를 하는 의사 선생님이 하루에도 수백 명 그 예약 환자 진료를 볼 텐데 이 사람 특별히 잘 봐달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 MRI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건 완전한 갑질이죠. 아까 그건 그 부인이 예약해놓은 상태에서 가니까 의전을 좀 각별 신경 써달라는 건 뭐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저건 아들에 대한 예약을 새치기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런 큰 병원은요 예약하려면 몇 달 전에 하는 겁니다.
몇 달 전에도 잘 못 들어가요, 예약 순서를. 그런데 급하다고 하니까 요 시간에는 그냥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빨리 오라는 거 아니에요. 저건 예약을 새치기 한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불편해하는 게 뭐냐면 급한 의료 사태가 났을 때 대형 병원에 가서 응급실 들어가는 거하고 입원하는 거하고 수술 날짜 잡는 거하고 진료 날짜 잡는 거예요. 예약이 너무 오랫동안 밀려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본인이 지역구로 있는 그 지역구 소속 병원, 그 병원도 정부 산하의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그럼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굉장히 미칠 수 있는 병원이죠. 보라매 병원이요? 그럼요. 민간 병원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예약을 새치기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일단 첫 번째 여기 법조인 계시지만 김영란법 위반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영란법 위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법을 위반하는 게 분명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과 이걸 딱 찍어줘 가지고 그날 가서 그날에 바로 줄 안 서고 예약 안 하고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특혜 중에 특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저걸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냥 비서관들이 비서진들이 그냥 의전이 아니라 잘 봐달라는 그런 예약을 미리 부탁한 것이다. 아니 예약 부탁도 왜 비서에게 시킵니까? 예약 부탁은 요즘에 앱으로도 다 되고요.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예약 부탁을 자기 아들 예약 부탁을 비서진에 시키는 것도 우리는 또 민주당의 강선 의원은 떠올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국회는 안 해봐서 국회의원회 간 보좌진은 어떻게 역할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사적 용도로 쓰는 것은 권한에 사유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할 때 부인 법화 문제 배 비서관이 부인 수행해서 초밥 사다 주는 거 갖고 얼마나 많은 비판했습니까? 김영희 여사 나오니까 나중에 김건희 여사 나와가지고 대통령 부인을 선출한 게 아닌데 김건희 여사 와가지고 권력을 사유해서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삼선의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그래서 자기 아들 병원 예약 새치기 하는데 왜 비서진을 동원합니까? 저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실제 MRI가 먼저 김병기 의원 아들에게 제공됐는지 여부는 좀 확인해봐야 됩니다. 이에 대한 김병기 의원의 해명은 심플합니다. 진료 예약을 부탁했는데 의전으로 둔갑했다. 특혜나 의전을 부탁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명에는 빈 공간은 많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보좌진은 왜 저렇게 잘 부탁드린다는 얘기를 했는지 개인정보까지 하면서 MRI를 먼저 해달라고 했는지 시키지 않았는지 했다는 건지 많은 빈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저 병원은 김병기 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라매 병원, 지역구에 위치한 종합병원, 지난해 총선 병원 시설 의료진 2배 확충 공약을 한 바도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인데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앞서 얘기가 나왔던 대한항공도 말이죠. 김병기 의원의 상임위에 해당하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보라매 병원도 김병기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곳이고 쿠팡도 그렇고 업무 관련성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저건 제가 봤을 때 직무 관련성은 100%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진료 예약 이런 거니까 이게 금전적으로 얼마나 환산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가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걸 어떻게 의율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병기 의원 말대로라고 하면은 그 예약만 부탁했는데 의전까지 따라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랑 똑같냐면요. 제가 그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 시키면서 군만두 서비스로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서비스로 탕수육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거는 누가 봐도 저 문자를 갖다 보면 심지어 그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진료 의료에서까지도 막 존대하는 그런 것들이 막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순한 예약만 가지고 그렇습니까? 저도 종합병원에 몇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제 그 병원 가는 나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제가 예약했는데 병원에서 어떤 의료진들이 나와가지고 의전해 준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당연히 의전을 갖다가 안 해줬겠죠. 변호사님한테 의전을 왜 합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네. 국회의원한테 의전한 건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럴 수 있다라고 치는데 그런데 국회의원의 부인하고 국회의원의 아들한테 의전을 왜 해줍니까? 박정희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사모님하고 그다음에 아들인지 딸인지 있다라고 하면 병원 가면 다 의전해 줍니까? 저것만 이상하게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만 저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서너 번씩 계속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박정희 의원에게 질문 주셨으니까 박정희 의원님의 답변도 좀 들어봐야죠.
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또 그 해석 그리고 추정 이런 것들이 혼재돼 있어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냉정하게 봐야죠. 네, 조사를 하고 빨리 처리할 게 필요하다 보는 거고요. 저도 혹시 저런 일이 있지 않았나 스스로 반성하게 되고 네. 다 수신 제거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본인들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이 바빠요. 사실은 바쁘기 때문에 전화 걸어서 또는 뭐 외부로 이렇게 신청하면 될 것 같지만 다른 일들 계속 신경 쓰고 있으면 못한 얘기 이거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뭐 건강검진 받아야 될 때 안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물어볼 수 있다. 이게 의전으로 바뀌었다는 게 표현되는 것은 뭐냐면 과잉으로 한 거죠. 보좌관이 그러지 않아도 될 것을 예약만 하면 되는데 괜히 과잉으로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반복되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반복되니까 문제다. 한두 번도 반복되니까 문제 아니고.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규범집을 좀 만들어서 국회의원 전체가 또 이제 보좌진들이 같이 이걸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그 민주당 원내에서 굉장히 또 선배급 의원이시니까 원내에서 리더십을 좀 주시고 그런 부분도 한번 국민들 앞에 좀 보여주십시오, 박정 의원님. 부적절하다라는 지적 주셨습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어디까지가 갑질이고 의전이 있었는지는 좀 조사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조사를 해봐야 된다. 민주당에도 있지 않아요? 윤리 뭐죠? 윤리심판 윤리 심판은 있지 않아요? 예, 있죠. 이런 거 조사하는데 아니에요? 이런 거 조사하는데 맞습니다. 당 대표는 왜 이런 거 안 맡깁니까? 그 방금 박정호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이제 사실과 일방적 주장이 이제 혼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사해야죠. 근데 이미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제 자녀에 대한 편입 이런 건 이미 경찰 수사 중에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아직까지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이 부적절한 것도 표현을 하고 또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이 팩트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윤리심판원까지 제소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럼 당에서 어떤 조사나 진상 파악도 안 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당에서는 근데 사실 이거는 당에서 조사를 하고 당이 수사권이라든가 강제 조사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사실 이거는 그렇게까지 커지고 비화될 게 아니라 그냥 김병기 원내대표가 일단 최소한 국민들 앞에는 사과를 하시고 더 부적절하고 더 겸손한 자세로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시는 게 먼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사과하면 그 당에서 진상조사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경찰 수사를 봐야죠. 왜냐하면 이미 전 보좌인 측에서는 이 대화방 공개한 거, 텔레그램 대화방 공개한 거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형사 고소를 했기 때문에 네. 이건 이미 당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넘어서서 이제 수사의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 김병기 원내대표 말이 사실이고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하면 조사할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에 그 반대라고 하면은 그 조사 이상 처벌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춘석 의원이나 김남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즉각적으로 당 내에 진상조사 명령을 당대표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병기 의원도? 근데 그거랑은 조금 결이 다른 게 이제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실 명백한 범죄죠. 약간 차명으로 금융실명제도 위반하고 실제로 투자를 10억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건 굉장히 당이 발빠르게 조치를 잘 해서 크게 번지지 않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다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봐서는 갑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될 수는 있죠. 그리고 부적절한 것도 맞지만 범죄 영역까지 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인지 아닌지는 사실 지금 방금 나온 저런 이제 자녀에 대해서 했다. 저는 그건 되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장남의 주민번호까지 보내줬다는 거는 사실 그거는 정말 보좌진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저는 부인하기 어려울 거로 보여요. 하지만 그게 범죄냐? 그건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결이 다르고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먼저 이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모습이요? 네. 최소한 국민적으로 사과는 하셔야죠. 이런 단순히 부적절했다 그런 식의 의사 표명이 아니라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것처럼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되게 좀 약간 고압적인 태도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됐어요 이런 표현 됐는데 그게 아니라 훨씬 낮은 자세로 저는 국민 사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택한 건 보좌진에 대한 반격이었습니다. 보좌진들의 대화방을 공개했습니다. 굉장히 논란의 장면인데요. 김병기 원내대표, 신뢰가 오갔던 부탁 도움이 갑질로 둔갑했다. 왜곡과 허위가 섞여 무참을 공격을 하고 있다. 내란을 희화화하고 저와 가족을 난도질했던 이들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다며 보좌진들끼리 나눈 대화방의 캡처를
입수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자, 저희가 보좌진들의 사적 대화이기 때문에 내용 가렸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내용을 공개했지만 저희는 사적 대화라는 판단 때문에 내용을 공개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가렸습니다. 그런데 김병기 의원의 요는 자,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와 내 가족을 흉보고 난도질하려 했다. 과연 공익 제보자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김구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스피커에 대한 공격인데 설사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부도덕하다 할지라도 의혹이 제기된 내용이 맞다면 거기에서 김병기 의원의 책임은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건데 지금 의혹에 대한 이 철저한 해명이나 규명보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좌진들에 대한 이 비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진흙탕 싸움이다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이게 어떨까요? 효과적일까요? 적절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메시지가 나올 때 메시지에 대한 진정성 있는 또는 객관적인 해명이 좀 자신이 없으면 네. 그다음 택할 수 있는 정치적인 방식이 뭐냐면 메신저에 대한 공격이잖아요. 저 메신저가 나한테 이런 식의 지금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에 대한 설명을 내가 좀 잘 못할 것 같으면 저 메신저가 굉장히 오염된 사람이다라고 공격을 하는 수법이거든요. 저는 그걸로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설사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판단된다 하더라도 그건 차후의 문제라 하더라도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직 보좌진하고 싸우면 싸울수록 누가 어떻게 평가가 받을 것 같습니까? 의원인데. 그럼요. 그러니까 삼선 국회의원의 현역 여당 원내대표가 자기랑 같이 일을 했던 전직 보좌진하고 진흙탕 싸움을 하면 싸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누가 평판이 좋겠어요. 결국 김병기 원내대표의 리더십이나 정치력의 부재로 결론이 납니다. 항상 저의 과업이다, 저의 부덕의 소침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싸우면 싸울수록 제가 볼 때 김병기 원내대표 스스로 단점만 더 드러나는 거고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랑 같이 일했던 자기랑 한솥밥을 먹었던 보좌진들하고 저렇게 피 튀기는 싸움을 것 자체가 김병기 원내대표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가를 역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보좌진들이 뭐 굉장히 앙심을 품고 무슨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앙심을 품고 하는 그 보좌진을 욕했다고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그 메신저가 발신한 메시지의 범죄 혐의나 잘못된 일에 대해서 이게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보좌진들이 공개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해명하는 걸 보십시오. 해명이 하나둘씩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겹겹이 쌓이잖아요. 대한항공 쿠폰이라든지 지금 보라마비용 갑질이라든지 쿠팡 이명가 식사라든지 처음에 나올 때는 별거 아닌 해프닝 같지만 계속 반복되고 쌓이지 않습니까? 이건 범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은 지역구 활동 중에 지역구 활동 저도 그거 많이 다닙니다만 신년에 고사 많이 됩니다. 고사 지낼 때 그냥 5만 원짜리 하나 돼지 머리에 넣었어요. 그것도 지금 기소가 된 상태예요. 그래요? 아 당연하죠. 그것도 공직선거법 걸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 모여있는 데서 유권자가 모여있는 데서 5만 원짜리를 돼지 머리에다가 꽂았다. 이게 기부행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쿠팡 2만하고 밥 먹었다 70만 원짜리. 그다음에 대한항공 카로텔 받았는데 100 몇십만 원이더라. 그다음에 보람에 사전 예약 없이 새치기 수법을 썼다. 이 세 가지가 각각은 별거 아니고 아 그래 좀 심했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 범죄 행위로 따져가 수사해 보십시오. 당장 기소권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소할 거라는 국민 여론을 지금 벌고 있어요. 매를 벌고 있어요. 왜? 해명이 너무 고압적이에요. 그리고 해명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할 게 없으니까 결국 보좌진 잘못이라고 몰아가잖아요. 얼마나 없어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결국 제가 볼 때는 제 예상입니다만 최종 수순으로 가면 이게 계속 몰리잖아요. 원내대표 버려야 될 겁니다. 버리지 않고는 이 난국을 헤쳐날 수가 없어요. 민주당에도 부담이 되고 정청래 대표도 부담이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의원직 버리겠습니까? 의원직은 절대 안 버리겠죠. 원내대표 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구식 교수님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네. 이 논란 4개에 보좌진이 알아서 했다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반론 전해드리겠습니다. 쿠팡 전직 보좌관들이 내 이름 팔고 다닌다기에 주의 준 거다. 160만 원 보좌관과 함께 사용 걸로 기억한다. 가족공항 의전 보좌관이 선의로 요청했다. 병원 특혜이용 보좌관의 예약 부탁했다. 그러자 박지원 의원이 보좌관 탓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병기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예. 어떻게 됐든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를 했지만 더 자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좌진과의 갈등이 있는 곳에는 항상 정치권이라 좀 문제가 있죠. 예. 그것을 탓하기 전에 의원 본인이 예. 어떤 처신을 했는가 하는 반성의 계기가 예.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같습니다. 자, 김병기 의원의 공개된 입장은 저희들이 다 보도해드렸습니다. 혹시 김병기 의원의 또 추가 입장이나 반박이 나오면 곧바로 저희가 전해드린다는 말씀도 거듭드립니다.